반갑습니다. 김예기입니다. 이번에는 올림픽과 경제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제는 말 그대로 올림픽을 경제적 논리와 사고방식, 다양한 분석 기법 등으로 올림픽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원래 정치나 외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경제적 분석과 접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논리와 사고방식이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 시장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어 다양한 경제 논리와 사고가 활용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고 개최하는데 시장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공공 경제 논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림픽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고 발전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고대와 근대 올림픽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면서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 얻을 수 있다고 주장되는 경제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을 개최해서 성공하고 실패한 요인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1984년 LA 올림픽이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나타나는 주요 이해관계 집단들의 역할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엘리트 선수를 지원하는 근거와 방식, 목적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자들이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서 스포츠 워싱을 하려는 이유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는지,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노력과 희생이 따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와 종합 순위를 시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메달이 지니는 실제 가치와 경매 가격, 또 경제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별로 획득 가능한 메달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는지, 또 경제 사회적 지표를 이용하여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몇 위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의 경제적 논리와 사고방식, 분석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설명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제는 올림픽과 경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제를 통해 올림픽 경기대회와 경제에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관중과 시청자들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